각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학생 인권 조례가 폐지되자 국회 일부 의원들이 관련법 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힘써온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 목사가 인구의 날에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했습니다. 구티비 다큐멘터리 성서의 땅 시리즈 스페인을 가다 편의 제작진이 시청자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교회 봉사단이 수해 복구 지원에 나섰습니다. 구티비가 국내 독점 제공하고 있는 영화 기적을 믿는 소녀의 상영회가 10일 장흥교도소에서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서울시의회 의장이 최근 학생인권 조례 폐지 결의안을 직권 공포했습니다. 이에 조례 폐지가 통과된 것인데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폐지 청원이 올라오며 조례 폐지를 둘러싼 찬반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국회에서는 조례가 아닌 법으로 학생 인권을 보장하겠다고 하는데요. 장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서희초 사건으로 시작된 교사의 교권 추락 문제. 학교 현장과 시민단체들은 학생 인권 조례를 원인으로 지목했고 조례 시행 지자체에서는 주민들이 폐지 조례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의회의 경우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근거 조례가 폐지됐고 광주광역시의회는 조례 폐지를 두고 여야 간 갈등 양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입법 공백이 예상되자 3월 국회에서는 학생인권 조례의 내용을 담은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 법안이 발의됐지만 무산됐고 같은 내용으로 올해 6월 또다시 발의됐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도 지난 5월 국회 개원 이래 비슷한 내용으로 학생인권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이라든가 아동인권협약 거기 명시된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이제 구체적으로 좀 지키자 이런 것들이고 뭐 학생도 교육의 주체로서 하나의 당당한 교육의 3주체 중에 하나로 보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법안에 따르면 교육감 직속으로 학생인권센터가 세워지며 센터장인 학생인권 옹호관은 인권 침해 교사들에게 시정 및 조치 권고를 하게 됩니다. 또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등을 보장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교사들은 해당 법안이 현실을 제대로 담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학생의 인권만을 강조한 법안으로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가 무분별하게 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합니다. 한 아이가 수업을 방해해도 제지하는 것을 꺼릴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다른 학생들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미 학생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관련 법령과 조례가 있음에도 이보다 우선한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행정 낭비라고 지적했습니다. 어떤 견제 장치가 있는 건 참 좋지만 다 법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뭔가 이렇게 명문화를 하고 해서 학교 현장 내에서 일어나는 이 교육 현장의 특성을 반영을 못하고 있다. 뭐 구성원들 간에 원만한 어떤 해결을 하고 이런 부분을 너무 다 퇴색시키고 있다. 기독교 사립학교 등에서는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라는 내용과 교권 추락을 근거로 법안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학생 인권의 과도한 확대로 교권이 침해되고 인권법으로 인해 학교 내 갈등이 조장되는 점도 우려했습니다. 특정한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었고요. 학생들만 부각시키다 보니까 다른 교육의 주체인 교사들의 교권이 제한될 수 있죠. 인권법이 오히려 갈등을 조장한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은 폭넓은 인권에 대한 개념이 정립돼야 된다. 이제 저희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한편 김문수 의원 측은 기존 법안에 명시된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는 제외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김 의원 측은 오는 14일 학생인권법 관련 토론회를 열고 법안 발의 등 추진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해당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설지 아니면 각계각층의 반대 속에 무산될지 향방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교육 현장에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과 세심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초저출생 시대 인구 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심각한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기 위해 인구의 날이 제정된 지 37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올해로 13회를 맞는 인구의 날 행사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해 힘쓴 개인과 단체가 국민훈장 등 포상을 받았습니다. 김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11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인구의 날입니다.
전 세계 인구는 늘어나지만 대한민국 출생아 수는 극단적으로 줄고 있는 위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제13회 인구의 날 행사에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는 데 공로를 세운 개인과 단체를 포상했습니다. 1987년 7월 11일 세계 인구가 50억 명을 돌파한 것을 계기로 유엔은 매년 7월 11일을 세계 인구의 날로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37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저출생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방향의 문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유공자분들의 노력과 헌신이 우리 모두에게 이어지고 사회 곳곳에 가득할 때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올해 인구의 날 최고의 수훈은 국민훈장 모란장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 목사가 수상했습니다. 모란장은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분야에서 공을 세워 국민의 복지 향상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최고 등급의 국민훈장입니다. 이영훈 목사는 가족의 가치를 회복하고 확산하는 범종교계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아동복지, 자립준비 청년, 다문화 가족 지원 등 지역 공동체를 위한 헌신 등의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 해결에 저희 교회가 12년 전부터 많은 출산 장려 정책을 펼쳤는데 이번에 이렇게 큰 상을 받게 해서 감사드리고요.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고 앞으로 다자녀학교 운동이 전 교회적으로 펼쳐져서 우리나라의 이 저출산 문제가 속히 해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한국교회 최초로 2012년부터 출산장려금을 지원해 13년간 출산장려금 지원 금액이 약 54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올해는 출산장려금을 대폭 인상해 첫째 아기를 낳으면 200만 원, 넷째 아이를 낳으면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청년들의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결혼 예비학교, 토크쇼, 결혼 격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행복한 양육을 위한 부모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출산율 감소는 어느 한 교회만 나서야 할 문제가 아니라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정부는 물론 기업과 기관 등 범사회적인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굿TV가 성경 속 성서의 땅인 서바나, 현재 스페인을 직접 찾아 다큐멘터리 성서의 땅 스페인을 가다로 담아냈습니다. 현재 시청자들의 뜨거운 반응 속에 방영 중인데요. 그 제작진이 직접 시청자들을 만났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찾아 떠난 서쪽의 땅끝 서바나. 굿TV는 성경에 미처 기록되지 못한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을 그리며 성경 속 성서의 땅인 서바나, 바로 스페인을 직접 찾아 다큐멘터리로 담아냈습니다. 굿TV 성서의 땅 시리즈 스페인을 가다 제작진이 직접 시청자들과 만났습니다. 계획을 했던 그 일정보다 오히려 그곳에서 새롭게 만나는 환경들과 또 기독교의 역사들을 많이 알 수 있게 됐었어요. 열악해서 안 따라주는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 하나님께 다 예비해 두신 것처럼. 중동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한국의 성지순례 프로그램들. 다큐 출연진인 순복음대학원대학교의 3대 총장 한별 목사와 굿TV 김명전 대표는 개신교의 뿌리와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유럽의 종교개혁 성지를 계속해서 찾아내고 싶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안에 우리 개신교의 시작을 할 수 있는 단초가 있었다.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단시 취급되어서 무슬림과 함께 목배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순교 현장을 한국교회에 소개하고 싶었고, 그 현장에 녹아드는 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한별 목사님을 발견하고 나서 이분을 방송에서 계속 좀 잘 써먹어야겠다. 마리아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을 거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갔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밖에 없더군요. 예. 성서의 땅 시리즈 스페인 편을 본 시청자들은 앞으로 또 어떤 복음의 흔적들을 알게 될까 기대를 품습니다. 스페인 하면 이제 흥이 많고
있다고 그래서 음식도 맛있다 그래가지고 사실 신혼여행지로 생각은 했었는데 가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래서 아까 전에 봤던 그 대성당 가보고 싶고 크리스찬의 나라 그리고 어떤 카톨릭의 나라가 아니고 어떤 예수님의 발자취가 있다는 것을 정말 알게 되었고 다음에는 프랑스, 영국 그리고 또 마틴 루터의 독일까지 사실 유튜브에서 공개되자마자 조회수 2만 회를 훌쩍 넘으며 시청자들의 뜨거운 반응 속에 방영 중인 성서의 땅 스페인을 가다. 유대인들이 모여 살던 산타크루즈와 세비야 대성당, 기독교의 아픈 역사가 있는 과달키비르 강까지 일요일 저녁 6시 30분에 구티비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교회 봉사단이 봉사활동에 나섰습니다. 한교봉은 11일 경북 안동과 영양 일대 100여 가구 수재민에 점심과 저녁 식사 지원을 전개하는 등 본격적인 복구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어 15일부터는 희망밥차를 운영해 피해가 있는 각 지역에서 방문 봉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교봉 부본부장으로 섬기고 있는 대전시민교회 김동국 목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연환경을 소중히 사용하지 않아 각종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삶이 무너진 수재민과 피해 교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와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가 미디어 복음 사역의 일환으로 국내 독점 제공하고 있는 영화 기적을 믿는 소녀의 상영회가 10일 장흥교도소에서 열렸습니다. 105명의 수용자가 함께 관람하며 위로와 치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적을 믿는 소녀는 어린 소녀 사라의 믿음으로 연달아 기적이 일어나며 이를 통해 변화되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교정 선교를 30년간 감당해온 이기양 목사와의 동역으로 교정시설 상영을 시작했고 전국 교정시설 54개 중 이번 장흥교도소까지 총 23번째 교도소 상영을 마쳤습니다. 구티비는 전국 교회와 교정시설 등에 계속 영화 상영을 제공할 예정으로 희망하는 기관은 구티비로 전화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티비 호남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구티비 호남전북 여성합창단이 오리엔테이션을 열고 찬양 사역의 첫걸음을 뗐습니다. 1일 서울중앙교회에서 열린 이번 오리엔테이션에는 구티비 정의연 호남전북본부장을 비롯한 각 지역 교회 사모, 권사, 집사, 성도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신입 합창단원들은 구티비 여성합창단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합심 기도를 드리며 찬양 사역자로서의 마음을 다졌습니다. 저 합창단 참 정말 은혜로운 찬양한다. 저 합창단이 찬양하면서 참 은혜 많이 받았다. 이런 소리를 듣는 합창단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인사말에 나선 구티비 정의연 호남전북본부장은 많은 분들이 찬양의 열정을 가지고 방송 사역에 함께하게 되어 너무 감사하다며 오늘의 마음과 열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찬양단이 되길 기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합창단 창단 행사 일정 발표와 단원 소개가 이어지며 화합을 위한 교제를 나눴습니다. 한국 CCC가 엑스플로 7424 대회 이후 2,500명의 대학생을 파송해 전국 37개 도시, 188개 교회와 함께 도시전도 운동을 펼쳤습니다. 도시전도 운동은 수련회를 통해 보냄 받은 자로서 정체성을 결단한 참가자들이 각자의 도시로 돌아가 지역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대학생들은 CCC의 다양한 전도 전략을 훈련하고 실제 전도 실습을 하는가 하면 교회 정비, 어린이 사역, 노인 사역으로 미자립 교회를 섬기는 등 다양한 지역과 교회의 필요성에 맞는 사역을 펼쳤습니다. 대전과학기술대학교 학생들과 동역한 대전 새중앙교회 이강민 목사는 CCC에 훈련받은 청년들과 함께 전도할 수 있는 경험 자체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겐 큰 도전이 됐다며 앞으로 우리와 같은 지역 교회와 CCC가 연계해서 지역 사회를 살리고 지역의 여러 영적 상황을 놓고 적극적으로 성시화 운동을 펼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전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은혜로교회 교주 신옥주가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신옥주는 일명 타작마당이란 이름으로 신도들을 구타해 특수폭행 등의 죄로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10일 수원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에 관한 선고 공판에서 신옥주에게 유치원생 등 아동 10명에서 15명이 모인 자리에서 그들의 모친이 각 자녀를 때리게 하는 심각한 아동학대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옥주에게 범행 대부분을 지시를 공모하고 일부의 경우 직접 타작 행위를 실행했다며 다른 피고인과 공모해 미성년 피해자가 모친과 상호 간 타작하게 시킨 사건 등은 반인륜적인 범행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조례 청구안을 받아들이고 입법 절차에 들어가며 13년 만에 광주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 존폐가 논의됩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달 27일 시민들의 폐지 청구를 받아들여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문화위원회에 상정했습니다. 청구된 조례 폐지안은 8만여 명이 유효 청구인으로 인정돼 일단 요건을 넘겨 11일 새롭게 구성되는 후반기 교육문화위원회에서 해당 안을 다루게 됩니다. 청구인들은 학생인권조례가 교사의 권한 축소와 교권 침해의 원인이라며 조례 제정 이후 광주의 학업 성취도 역시 전국 최하위로 떨어졌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광주시의회는 전체 시의원 23명 중 21명이 민주당 소속 의원이라 조례 폐지가 힘들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8일부터 10일까지 쏟아진 집중호우로 6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1일 행정안전부가 밝혔습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8일 충북 옥천에서 공사 중인 보강토 옹벽이 무너지며 1명이 매몰돼 숨졌고 이어 충남 서천과 논산 또 대구 등 곳곳에서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한편 실종자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인 곳도 있어 사상자 현황은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밖에 곳곳에서 도로와 차량 침수, 또 농작물이 물에 잠기는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기상예보를 훨씬 넘어서는 극한 호우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법인세 감소와 정부 지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5월까지 올해 나라 살림 적자 폭이 작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 7월호에 따르면 5월 말 누계 총수입은 258조 2천억 원, 예산 대비 진도율은 42.2%였습니다.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통합재정 수지는 52조 2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통합재정 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흑자 수치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 수지는 74조 4천억 원 적자였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관리재정 수지 적자폭은 22조 원 확대됐고 지난달과 비교해도 10조 원가량 적자가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게 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10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1,062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 5,127만 명의 19.51%를 차지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 중 남자는 442만 7천 명, 여자는 557만 2천 명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114만 5천 명 더 많습니다.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2013년 1월 600만 명을 넘어선 후 2017년 1월 703만 명, 2019년 12월 802만 명, 이어 2022년 4월 901만 명으로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11일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하며 통화 긴축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동결 배경에 대해 물가 상승률 둔화 추세의 지속 여부를 더 확인할 필요가 있고 외환시장 변동성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과 가계대출 등이 불안하고 미국도 아직 정책금리를 내리지 않은 만큼 통화정책 전환 시점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금융위는 기준금리 동결 결정과 함께 의결문에서 물가 상승 둔화에 대한 자신감과 기준금리 인하 논의 가능성 등도 동시에 내비쳤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용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중국이 탈북민은 난민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이들을 보호하라는 한국의 권고를 거부했습니다.
중국은 최근 UN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에 제출한 제4차 보편적 인권 검토 권고에 대한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힌 것으로 11일 확인됐습니다. 중국은 경제적인 이유로 중국에 불법 입국한 북한 사람들은 난민이 아니라며 한국과 체코의 권고를 거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1월 UN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회의에서 북한을 포함한 외국 국적 이탈자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당시 체코도 중국에 북한 출신 난민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는 것을 자제하라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중심 도시 가자시티 주민 전원에게 대피령을 내리는 등 가자 북부 일대에서의 군사작전 강화를 예고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현지 시각 10일 이스라엘군이 이날 가자시티 주민들에게 남쪽으로 대피할 것을 촉구하는 전단을 살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공중에서 살포된 전단에는 가자시티의 모든 사람이 위험한 전투 지역에서 탈출하라는 경고가 담겼습니다. 전단에는 주민들에게 데이르 알발라 대피소로 이어지는 경로 등 4개의 안전한 통로를 통해 가자지구 중부로 이동하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한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16일간 휴전과 인질 석방, 6주간 영구 휴전 추가 협상 등을 요구하는 수정안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 정상들이 현지 시각 10일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강화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나토 창립 75주년을 맞아 미국 워싱턴 DC에서 회의를 진행 중인 나토 정상들은 이날 채택한 공동 성명에서 우리는 다수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대러시아 포탄과 탄도미사일 수출을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심화에 큰 우려를 갖고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상들은 북한과 이란이 탄약 등 직접적인 군사적 지원을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이런 행위가 유럽과 대서양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한다고 규탄했습니다. 유럽 우주국이 개발한 차세대 우주 발사체 아리안 6호가 4년간의 지원 끝에 첫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아리안 6호는 현지 시각 10일 발사 후 1시간 6분 만에 11개 위성들이 성공적으로 분리되며 궤도에 안착했습니다. 코로나19와 기술적 문제 등으로 발사가 지연됐지만 이번 발사 성공으로 유럽은 지난해 7월 퇴역한 아리안 5호 이후에 로켓 공백 상태가 해소됐습니다. 한편 항공우주 기술력 향상을 둘러싼 미중 간 각축전 속에 유럽 역시 신형 로켓 시장에 뛰어들면서 경쟁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QTV 뉴스 김태용입니다. 내일은 장마가 쉬어가겠고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습도가 높아 체감 온도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장맛비는 주 후반까지 제주도에만 영향을 주겠고 다음 주 초에 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1도, 강릉 30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31도, 부산 29도, 대구 32도, 제주 28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충청과 전북, 경북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예보를 뛰어넘는 비가 중부지방을 휩쓴 가운데 아직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추가 피해 우려에 긴급 대피 후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수재민도 수백 명에 달하는데요. 신속하게 피해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들의 기도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